입력, 출력의 반대죠. 자, 일단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저 이제 using namespace std는 쓸게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그냥 써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거 하면은 시아웃 했을 때 좀 더 편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입력 같은 경우는 이게 아웃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프로그램 안에 존재했다가 이 문을 통해서 외부 프로그램 밖으로 모니터 같은 데로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반대로 들어오게 하는 건 뭘까요? 들어오게 하는 거. 프로그램 안으로 입력이라는 건, 그렇죠? 입력과 출력이라는 게 프로그램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 기준으로, 출력은 프로그램 안에서 외부 출력 기기로 나가는 거고요. 모니터 같은 걸로 나가는 거고요. 반대로 입력은 외부의 입력 기기, 그 키보드 같은 걸로 프로그램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인이에요. 그리고 막 키보드로 뭔가를 치겠죠. 그게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값을 담아야 되니까 당연히 입력에서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내가 숫자를 입력받고 싶다. A라는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 예전에 스캔F 쓸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내가 입력받을 값이 뭐 숫자인지 문자인지 주소인지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했어야 되고, 그거에 맞는 변수를 준비해서 주소 타입으로 넘겼어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자, 여러분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문을 통해서 프로그램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 건 이제 반대 방향이죠. 들어와서 어디로 간다? 저장하고 싶은 변수로 간다. 그래서 화살표 모양이 이제 이게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C가 이제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으로 나간다, 들어온다. 데이터, 그 주체는 데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스캔F랑 역할은 똑같아요. 잠깐 대기했다가 프로그램 사용자가 어떤 키보드 입력값을 넣으면 그 입력값을 이 A라는 데서 저장을 해줍니다. 주소 타입으로 넘기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죠. 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타입을 좀 신경을 덜 써도 되잖아요. 자료형, 앞으로 입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갈게요. 별거 없으니까 입력은. 자, 그리고 C++에서 새로 추가된 자료형 몇 개가 있습니다. 기본 자료형에 한 2개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볼게요. 자, 원래는 우리가 이제 int, 정수죠, 정수 계열에는 뭐 쇼트, 캐릭터, int, 롱 이런 유형이 있고요. 플롯, 더블. 그래서 이건 실수죠. 여기서도 다 포인터 타입도 당연히 있습니다. 주소죠.
자, 그 다음에 참거짓을 의미하는 참거짓이 그 프로그램상에서 1이 참이고 0이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느낌으로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참이란 뜻이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참거짓도 숫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중에 사용할 때는 이게 숫자인지 아니면 논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자령 자체는 숫자잖아요. 인트. 그래서 내가 의도는 얘를 논리값, 참이라는 논리값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도 나중에 쓰다 보면은 얘가 인트니까 얘가 그냥 숫자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언에서는 요 인트 대신 불이라는 거를 제공을 해요. 10불에서. 그러면 이 1은 숫자 1이긴 하지만 자료형이 불이니까 논리값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알죠. 그 1도 헷갈리면 이렇게 true라고 쓸 수도 있어요. true는 1이에요. 출력을 해볼까요? A가 있네요, 그죠? 자, 요 1, 이 출력된 거 보이시죠? 윗 밑에. 요게 요겁니다. true라고 넣긴 했지만 숫자 1이에요, 그냥.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우리가 코드로 봤을 때, 소스 코드로 봤을 때 더 이상 여기에 이제 숫자라는 게 안 보이죠? 그래서 직접 코드를 짜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헷갈리지 않으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이나 자바를 좀 하고 오셨던 시언어 시간에 오셨던 분들 중에 좀 답답했던 게 자바랑 파이썬에는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특히 자바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이게 시언에서는 없었죠. 시언에서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려면은 이게 주소 타입이라는 그 어떤 개념적인 걸 다 알고 내가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뭐 상수 지역에 만들어지는 어떤 거고 이런 것까지 막 되게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스트링이라는 게 생겼어요. 10%에서 자바랑 똑같은 스트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죠? 이렇게 표현되는 스트링과 이렇게 표현되는 스트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C++에서는 요거 할 때 시원에서는 이게 그냥 됐잖아요. 그죠? C++에서는 이거를 주소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시려면 앞에 콘스트라는 걸 붙여주셔야 돼요. 자, 콘스트는 어떤 변수에 콘스트를 붙이면 이 변수의 값은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상수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부터 하나 그냥 적어 놓을게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심볼릭 상수라고 해서 어떤 변수를 상수처럼 만듭니다. 상수화 시킨다. 어려운 말로 상수화, 쉬운 말로는 수정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str을 가지고 대입 연산은 절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요 str1 헬로와 요 str2라고 할까요? 이 두 개 우리가 저장한 값은 똑같잖아요.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점이 좀 편해지냐면, 자,
그러면 제가 str1에다가 이 뒤에다가 헬로 월드라고 제가 문자를 좀 더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아직 C 언어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바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 나오는 언어들은 헬로에다가 플러스에서 월드 하면은 이게 헬로랑 월드가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C 언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당연히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면 이게 문자가 아니라 주소잖아요. 얘도 주소고. 그래서 이 주소 두 개를 더하는 게 문자가 붙을 리가 없죠. 주소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포인터 연산 같은 경우는 주소에다가 그 주소값이 아닌 정수를 넣어야 포인터 연산이 되는 거예요. 주소와 주소와의 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헬로랑 월드를 붙이시려면은 이 헬로의 길이를 알아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얘네들 글자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C++에서는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제가 스트링 str3 이렇게 넣고 이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출력은 어떻게 하죠? 프린트 F 해가지고 서식 문자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헬로 월드 잘 나오죠? 꺼졌네요. 헬로 월드 붙어서 잘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이 좀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변했어요. 이 스트링이라는 새로운 타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트링 이건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요정도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건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사실 불과 스트링은 사실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언어에서 사용하던 방식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근데 진짜 C++에서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야 이제 선택이잖아요. C 언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C++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 이건 printf, scanf 대체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냥 int 쓰시면 되고 const는 C 언어에도 있는 겁니다. 이 스트링은 그냥 캐릭터형 포인터, 캐릭터 배열로 쓰시면 되고 그죠? 자 근데 C++에서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또 새로 나온 타입 중에 하나가 참조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소랑은 좀 달라요. 일단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약간의 설명을 위한 하겠습니다.
num이라는 숫자를 하나 이렇게 만들까요? 자,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에는 10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쓰죠. C 언어에서는 이제 포인터 형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num2를 만들게요. 20. 이렇게 씨아웃을 쓸게요. p num을 참조, 역참조 찾아가시면 10이 나온다. 10이 나온다는 사실 아시겠죠? 이 나오죠. 자, 이게 조금 많아져서 출력하는데 불편하니까 위에 부분들을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은 컨트롤 K, C. 자, 이것만 볼게요. 자, 10이 나오죠. 자, 근데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냐면 p num에다가 num2의 주소를 갑자기 바꿔버릴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시면은 20이 나오겠죠. 이제 포인터에 당연한 기능입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자,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어요. 널이라는 거는 주소, 가리키는 주소가 없다라는 뜻이죠. 주소가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찾아가시라고 하면 찾아가시겠어요? 아무런 주소도 없는데 야 거기 찾아가 라고 하면 아무도 못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가리키는 값이 없는 너를 가지고 찾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이제 널 포인터라고 하거든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정말로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포인터가 애초에 변수잖아요. 변수가 뭡니까? 개인 연산자 이용해서 얼마든지 내가 값을 바꿀 수 있죠. 중간에. 그러면 간단한 코드에서 몰라도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C++이 왜 나왔다? 프로그램 코드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복잡해지니까. 여러분 복잡해지면 포인터로 막 여기저기 찾아가는 게 내가 관리하는 게 엄청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처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주소를 넣어놨는데 어떤 코드를 거치면서 이 p-num에 들어있던 주소값이 다른 주소로 바뀌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C 언어로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포인터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쓰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의 원인은 뭐다? 내가 최초로 가리켜놨던, 지목해놨던 대상과 점점점 달라지는 게 이유죠. 왜냐면 포인터라는 건 애초에 변수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포인터였어요. C1에서도 제공이 되던. C1에서 할 수 있는 건 C++에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게 조금 문제를 발생시키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똑같이 넘인데 넘을 가리킬 건데 이번엔 제가 알럼이라고 할 거예요. 알럼. 그리고 자,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주소를 넣었었죠. 주소 빼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어떤 다른 정수 변수에다가 넘의 값을 복사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를 넣어줍니다. 펭귄. 이게 참조 변수예요. 참조 변수. 자, 포인터 변수랑은 뭐가 다르냐? 얘 똑같이 얘도 주소라고 해야 될까? 넘을 가리킵니다. 얘도 똑같이. 이 알럼이라는 변수는 넘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을 하게 되면 넘의 값이 나옵니다. 해볼까요? 자, 넘의 값은 현재 10이에요. 10. 그리고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10 나오죠. 정말로 얘가 가리키는 게 얘가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100으로 바꿔보세요. 100 나오죠.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거 복사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알럼, 그러니까 이 100이라는 값이 여기 복사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반대로 해보자, 이제. 알럼에다가 200을 넣고 넘을 출력해 보는 거죠. 알럼이 넘을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넘이 200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복사된 거라고 하면은 얘랑은 상관없이 얘만 바뀌겠죠. 확인해 봅니다. 자, 200으로 바뀌었죠. 그 말은 알럼을 200으로 바꿨는데 원래 100이었던 넘이 200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럼이 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인터랑 비슷하죠. 그죠? 참조. 그러니까 알럼 자체가 자신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애를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참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대신 역참조처럼 이렇게 별 안 붙여도 되죠. 별 안 붙여도 알아서 찾아가죠. 그런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 알럼에다가 num2를 가리키게 해볼까요? 이렇게. 자, num2를 가리킬까요, 얘가? 자, 만약에 이게 num2를 가리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럼에다 200을 넣었을 때 num2가 200으로 바뀌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지금? 근데 200으로 안 바뀌고 num2는 원래 값인 20으로 그냥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노예요, 노. 자, 참조 변수라는 거는 처음에 한번 딱 가리키게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절대 바꿀 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포인터 변수는 대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